이제는 여성들 역시 완벽한 바디를 만들기 위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진 몸매, 늘씬한 허리, 납작한 아랫배를 목표로 몸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지방 없이 완벽한 몸 만들기, 바프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바프를 아시나요? 최근 몇 년 사이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바디 프로필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짜인 스케줄에 맞춰 운동을 하고 섭취하는 칼로리를 철저히 계산한 식단을 수행해가며 이른바 완벽한 몸을 만들고 기념으로 남기는 몇 컷의 사진. 그것이 바프입니다. 예전에 보디빌딩은 주로 남성들이 선택하던 운동의 영역이었습니다. 몸을 단련하여 근육을 키우고 힘과 크기를 드러내는 일은 오랫동안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제는 여성들 역시 완벽한 바디를 만들기 위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진 몸매, 늘씬한 허리, 납작한 아랫배를 목표로 몸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여성의 둥근 몸은 각진 몸이 될수록 찬사를 받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지방 없이 완벽한 몸 만들기, 바프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달빛치유 여정에 함께 머무는 신빛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여성의 몸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았던 시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각각 상징해 온 것들을 살펴보며 그것이 우리의 배고픔의 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성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자락에서는 내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으로 3가지 사유에 고요히 머무르며 나의 내면을 회복할 수 있는 달빛 치유의 시간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배고픔의 뿌리에 대한 내용이고 여성의 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토록 완벽한 몸에 열광하는 동안 음식에 대한 강박 역시 조용히 번져왔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약 95%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섭식장애가 아니더라도 많은 여성들이 12살 무렵부터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음식에 대한 강박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여성의 몸이 살이 붙지 않기 위한 음식과 체중의 격전지가 되는 동안 여성의 본질은 점점 외면당해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애니타 존스턴은
여성들의 배고픔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합니다. 오랫동안 외면해 온 여성성과 배고픔의 뿌리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인류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그리스 이전에 아주 오래된 문명들이 등장합니다. 선사시대의 여러 문명에서 돌봄과 협력의 흔적이 종종 발견되는데요. 멀린스톤, 마리아 김부타스, 리아네 아이슬러와 같은 학자들은 그 시대의 유적과 상징들을 통해 여성성과 생명의 순환이 중심에 놓였던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의 문명에서는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고 전해지는데요. 여성성이 상징해 온 것은 직선이 아닌 다시 돌아오는 곡선, 위와 아래가 나뉘지 않은 순환의 형태였으며 끝과 시작이 분리되지 않은 원이었습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 리듬,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환성. 이러한 자연의 리듬이 여성들의 월경 주기를 통해 몸에 체화되어 있으며 그 연결로부터 얻어지는 지혜와 직관력은 존경의 대상이었지요. 이러한 지혜는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여성에게서 여성으로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세상을 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인류가 전쟁과 정복의 역사를 반복하는 동안 통제할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위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곡선과 순환, 느낌과 직관보다는 직선의 세계, 철저한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또 옳은 것이 되었습니다. 숭배의 자리에 원은 물러가고 직선이 차지한 것이죠. 원의 섭리를 외치던 여성, 자연과 연결된 힘을 이용해 사람을 치유하던 여성, 여성의 힘을 지지하는 어머니와 누이들이 화형당했던 마녀사냥의 역사가 수세대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리성과 이성이 중심이 되고 감정과 직관은 점차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우리는 여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것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모난 틀에 필사적으로 몸을 끼워 넣으려는 둥근 못과 같다고도 저자는 말합니다. 몸의 지방은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월경은 숨겨야 할 수치로 취급되며 내면의 직관은 외면당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본질적인 모습, 여성성이 존중받지 못한 채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배고픔의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내면의 원형은 결핍으로 굶주렸고 무엇이든 채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고픔의 뿌리인 거죠.
이 배고픔의 뿌리를 깨닫는 일은 심리치유에서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나도 모르게 외면했던 나의 원형을 온전히 존중하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의 달빛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사회가 당신의 몸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신의 감정이 온전히 존중받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나요? 당신의 직관을 침묵해야 했던 순간들은 없었나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그때로 돌아가 머물러 봅니다. 그때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지막히 해줘 봅니다. 그때의 나를 안아주고 싶다면 가만히 안아줘 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사회가 그렇게 흘러온 것 뿐이야. 하고 토닥여 봅니다. 우리가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서 있는 지점을 가늠해 보는 일은 이제껏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고픔의 근원적인 뿌리를 함께 살펴보고 달빛 치유의 시간에서 또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온전하게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서는 달빛 여정의 두 번째 이야기, 여성성의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이 잠시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달빛 정원에서 신빛달이었습니다.